사람들은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계속합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가는 길에 잠시 옆길로 서는 경우가 있어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와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불명할 때는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미 없이 움직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 쓰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잘 쓰려고 합니다. 잡담처럼 아무 내용이나 끼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이 별것 아닐 수 있어도 목적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내용의 중심을 잡고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아무 선이 난국점에 도달한 것처럼 분명한 글이 나옵니다. 누구나 맛집에 다녀온 느낌과 감상을 쓸 수도 있고, 영화를 보고 리뷰도 쓸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온지 여행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은 저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저도 수학여행과 여름 캠프를 다녀와서 그때는 일기를 늘 집필을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쓰는 일기와도 다소 다르게 장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글을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작가로서의 기반을 차츰 잡아가고자 했었던 거죠. 그렇게 일기장에다 덩달아 시도 기록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글에 대한 어떠한 장르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목적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도 처음부터 글 쓰기에 재능을 발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쓰다 보니까 그 영향에 도달한 것일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용이 중구난방이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이 양상이 됩니다. 맛집에 대한 글인지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지 혼동되어 글을 읽는 사람은 흥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자신의 일상을 쓴다는데 맛집이 일상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식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연히 맛집을 홍보하는 그 과정은 될 수는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글을 읽게 됩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목적을 잊어버리고 옆길로 새서 그렇습니다. 비주얼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목적과는 상관없이 정확하게 늘어집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쓰지 않으면 글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일기를 쓰다가 보면 나만의 감정 같은 것을 표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글 쓰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다가 막히면 당장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게 또 영상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영상도 편집을 하면 되지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상은 무편집 영상이라 미리 생각을 하거나 대본을 작성해서 완전히 그것을 연결질 수 있게 해보는 거죠. 어찌되었든 목적을 잊은 사람에게는 글 쓰는 사람은 물론 읽는 사람에게도 고역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시 지금 읽고 있는 제가 읽거나 하는 글이나 도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목적을 읽은 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기 쓰기를 통한 이른바 글쓰기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까닭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지는 그 목적은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장래희망이 열차 승무원이었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작가를 꿈을 갖게 된 것도 아마 그 일기 쓰기를 통해서 차츰 내 신경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그날 일기의 경우는 그날 일어난 사건을 적기도 하고 나에게 있었던 일이라든가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쓰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도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긴 합니다. 그 당시 요즘처럼 학생들이 20-30명이 아니라 한 반에 60-70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킨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두절이 되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을 쓰기도 하고요. 또 글이라고 표현하기는 민망하지만 그래도 매일 공책 한 페이지를 외울 정도였으니까는 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을 겁니다. 이 일기 쓰기는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늘 노트에 그날 힘들었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들을 기록하곤 했었던 거죠. 그렇게 자판을 들어서 입력하지 않고 약간 약필이어도 굳이 공책에 적은 이유는 그때 컴퓨터라는 게 보급되기 전이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접한 거는 중학교 때였는데 우리 집에 컴퓨터를 들어왔던 것은 20대 중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참 만화를 그릴 때였는데 물론 제가 그때까지는 여전히 종이의 원고에다가 작품을 썼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이 30이 돼서 인터넷을 추가 설치하면 이후부터는 인터넷상으로 원고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의 역사는 하루의 사건을 느낌을 정리하는 일기가 아닌 서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평을 쓰자고 마음먹은 뒤로는 읽었던 모든 책에 서평을 남기고 싶어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의 역사가 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발견하기 전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서평을 한 1년 정도 썼었거든요. 이 서평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글을 쓰고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거의 사실 나의 글을 더 발전시키고자 했었던 거죠. 그렇게 또 내 글에 대해서 영역을 넓히기도 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글을 쓰고 있다고 여기지